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귀신 목욕담인데, 그날은 그 저주대행을 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또 짬 내서 이제 유료 강의 영상도 올릴 건데요. 인형 관련된 그 저주 추출에 대해서. 그날은 이제 저주대행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시골은, 저 시골도 자주 가봤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완전 달라요. 이게 시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하남시 지나서만 빠져도 거의 마을이 없고요. 그리고 이 구리시만 벗어나도 완전히 이제 시골이에요. 강원도 쪽은 완전히 깡시골이고. 제가 이제 그때는 서울을 벗어났을 때, 이제 왜냐면 그 이 어떤 의뢰는 서울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이 돋네. 이게 거기는 마을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시골인데 마을이 없는데, 이제 한참 저주대행을 하고 그때가 새벽 4시 넘었을 때, 그 서울 벗어나면 이게 빠져나오는 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였나? 다 내려왔어. 이제 내려와 빠져나오고 걸어오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객진에 홀린 건 아닌데, 무슨 빌라촌이 나오더라고요. 시골에서. 빌라촌. 꽤 커요. 근데 그럴 리가 없고. 아니면 나의 착각인가 모르겠는데. 빌라촌이 나오고, 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진짜. 영하 한 10몇 도? 엄청 추운 날인데,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폐속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막 추위 때문에 기침이 나올 정도로 추운 영하의 날씨였는데, 온몸은 얼어 있고, 대신 이제 내려 빠져나오면서 좀 열이 나서 그나마 좀 동상은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빠져나오는데 깡시골인데 갑자기 빌라촌이 펼쳐지고, 이게 진짜 그날 그 이 영혼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키가 한 180, 그러니까 늙으면은 몸이 쭈그러들잖아요. 와, 할머니가 어떤 그 빌라 건물 앞에 파란색 대문이 있어. 또 신기한 건, 빌라인데 파란색 대문이 있어요. 보통 빌라 하면은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파란색 대문이야. 그리고 아치형. 거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그 어디 참 내가 그날 희한한 경험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어디 가면은 동뜰 때까지 기다릴 때 나오거든요. 해뜰 때까지면 귀신 홀리는 것 같아서. 그때가 이제 최초의 그 당황했던 상황인데, 없었던 빌라촌이 나오고, 빌라 저기 제가 시골에 있는 빌라도 다 알아봤지만 빌라는 대부분 다 유리문이에요. 철문이 없어요. 여러분이 빌라 집 중에 철문 본 적 있습니까? 문이 없거나 아니면 유리문. 진짜 저기 전라도가 됐건 뭐 경상도가 됐건 강원도가 됐건, 빌라는 다, 경기도 마찬가지고, 빌라는 다 유리문이에요. 신기하게도 거기는 아치형이고 파란색 대문이 있어요.
파란색 뱀. 와, 그, 그 앞에 할머니가 쪼그라 앉아 있는데 지금도 제가 그날 헛것을 본 건지 귀신을 본 건지 할머니 입이 쭉 아래턱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막 껴입어도 추운데 그 할머니는 몸에 입는 그 블라우스랑 할머니가 입는 털실로 짠 그 조끼랑 검정 고무신이랑 저기 시장에 가면은 왜 파자마처럼 할머니들이 입는 그 파자마 같은 얇은 그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통이 큰 바지. 그것만 입고 새벽 4시 한참 추울 텐데 그 집 앞에 앉아 있는. 그때는 저 어릴 때는 그 파란색, 초록색 철문이 많았거든요. 그 나도 뭐 흘렸는지 그걸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할머니를 보는 순간 소름이 그냥 쫙 끼치면서 와, 막 온몸이 한기로 막 에어싸이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도끼를 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지. 도끼를 품고 약간 투지를 올리면서 그 이 주술 도구를 많이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 딱 손에 들고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그 투지를 불살라야 정신을 잃지 않거든요. 마치 귀신하고 싸울 막 각오를 하고 이제 막 그런 전장에 나가는 전사처럼 눈에 힘을 바짝 주고 막 악과 깡을 끌어올려야 돼. 깡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홀리지 않는 방법은 군인 정신을 발휘해라. 악과 깡을 다 해야 돼, 진짜. 이제야 말이지만. 네, 테마 부족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부족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와, 내가 그 우물가에서 항문 씻고 있던 그 남자 귀신도 섭취됐지만 나는 지금까지 저주행 다니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우는 할머니 귀신을 보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제가 그걸 한겨울에 겪고 나서부터는 이제 날씨 풀리고 나서 항상 동이 뜨면 나왔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괜히 동 안 탔는데 어둠 속에서 귀신한테 풀리거나 막 소름 끼쳐가지고 막 판단 잘못하면 그 넘어져가지고 막 돌부리에 정강이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부쩍한 그 나무 뿌리가 있어요. 거기 찔려 죽거나 중상을 입거나 그 우리나라 산이 등산로가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샛길로 가면 거의 99% 확률로 다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조난당한 사람은 죽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 산이 되게 위험해요. 높지는 않은데 이 이게 닦이지 않은 길은 이 돌뿌리도 무섭고 내가 산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다리가 끼어서 이 발목이 나갈 수 있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새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괜히 어설프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보단 아침이 해가 뜨고 나서 나오는 게 안전해. 힘들더라도. 차라리 그냥 한 곳에 앉아서 버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밝아지면 이제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주행 상담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이제 의뢰를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적인 이런 노하우를 말씀드리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연 가지고 저주하는 건 알고 있고 대신 장소가 중요한데 신목 아래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신목은 좀 깊이 있어요.
물론 우리 생활 속에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항상 해주는 말, 산길 조심해라. 정말 귀신보다 무섭다. 누구 저기 막 자기 한 풀려고 산에 갔다가 잘못하면 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 발목이 하여튼 그날 그래서 이 할머니 귀신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오고 딱 한 번 뒤돌아봤어요.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 저도 엄청 기가 세지만 그날은 완전히 기에 눌려가지고 이따 정신 잡는데 바빴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빌라촌을 어,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 거기 빌라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인데 빌라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밤에는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막 자기의 여러분 특전사나 수색대나 뭐 특공대나 아니면 군단 사령부 이런 어떤 그 군 특수 작전을 행해야 되는 그런 군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저지대행을 하러 밤에 다양한 곳에 갔지만 한 귀신을 안 본 적은 손에 꼽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어디를 가건 밤에는 귀신이 많다. 제가 그 지난 최근 3년만 딱 압축해서 보면 가장 무서웠던 귀신은 유령마을인가? 하여튼 거기는 절대로 지도상에도 그 빌라션이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있었고 할머니 귀신을 봤고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지금도 약간 좀 머리가 좀 띵해요. 그때 생각하면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진짜. 그때 제가 카메라를 항상 3개, 4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촬영도 못했어요. 제가 무서워서. 여러분 저기 그 밤에는 집에 계십시오.